아들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든든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장난기 넘치고 개구쟁이 같기도 한 우리 아들들. 오늘은 이 아들이라는 존재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아들이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아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성별을 넘어선 복합적이고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아들이라는 단어는 참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는 내 삶의 전부 같은 든든한 버팀목일 테고 또 어떤 분에게는 알 수 없는 우주처럼 예측 불가능한 존재일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아들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행복과 때로는 깊은 깨달음을 안겨주는 소중한 존재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들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개구쟁이처럼 웃는 얼굴, 때로는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 혹은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신비로운 모습 등 아들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특별한 의미들을 통해 우리는 아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들은 남자아이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성별을 떠나서 자녀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들이라는 존재는 부모에게 기쁨과 사랑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책임감과 인내심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고 세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부모는 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남자아이들은 신체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향이 강하며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집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첫걸음이 됩니다. 아들이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한 명의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참 경이로운 일입니다. 아기 때는 작은 손으로 엄마 아빠 손가락을 꼭 잡고 놓지 않으면서 의지하는 모습이 사랑스럽고요.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온 집안을 탐험하는 작은 모험가가 됩니다. 유아기에는 끊임없이 이게 뭐야? 왜 그래? 라고 질문을 던지고 세상을 탐험하려는 호기심 가득한 모습이 대견하죠. 블록을 쌓고 무너뜨리며 창의력을 키우고 자동차나 로봇을 가지고 놀면서 상상력을 펼쳐나갑니다. 이 시기 아들은 모든 것이 놀이터이자 배움의 장이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배우고 규칙과 질서를 익히며 공동체 생활에 적응해 나갑니다. 때로는 실수하며 좌절하기도 하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뼘 더 성장하는 아들을 보면서 부모로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거나 운동,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들의 모습은 부모에게 큰 기쁨과 자랑거리가 됩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 부모와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요한 시기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시기의 아들은 독립성을 갈망하고 때로는 부모의 간섭에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과정마저도 아들이 독립적인 성인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됩니다. 아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들의 성장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응원하며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럼 아들이 잘 자라기 위해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첫째,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가 필요해요. 아들은 부모의 사랑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물질적인 제공을 넘어 정서적인 유대감과 정신적인 지지를 의미합니다. 설령 아들이 실수하거나 실패하더라도 괜찮아. 다시 시도하면 돼. 너는 할 수 있어.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너를 믿어. 라고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아들이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변치 않는 믿음이 아들을 단단하게 성장시킬 수 있답니다. 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들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든든한 정신적 기반이 됩니다. 둘째,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별것 아닌 이야기처럼 들릴지라도 아들에게는 중요한 고민일 수 있거든요. 아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관계, 혹은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스마트폰이나 다른 일을 내려놓고 눈을 맞추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아들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아들과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어때? 그랬을 때 너는 어떤 기분이 들었니? 와 같이 아들의 감정과 생각을 이끌어내는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아들의 내면 세계와 소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를 통해 아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며 부모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되어주세요. 아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남성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들에게는 훌륭한 교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들은 자연스럽게 여성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들은 회복, 탄력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일관된 행동과 올바른 가치관은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나침반이 됩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은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자란다는 옛말처럼 부모의 일상이 아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 자율성을 존중해 주세요. 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물론 위험한 상황이나 잘못된 선택은 부모가 바로잡아 주어야겠지만 작은 일부터 스스로 결정하게 하면서 책임감을 배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옷을 고르거나 점심 메뉴를 선택하거나 방을 정리하는 방식 등 일상적인 선택권을 아들에게 주어보세요. 아들이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험을 통해 점차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생각은 어때? 내가 결정해 볼래?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아들의 주체성을 길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니까요. 부모의 역할은 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이는 아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아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다섯째, 함께 시간 보내기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들과 함께 놀거나 대화하거나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런 시간들이 아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고 부모에게는 아들의 성장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함께 책을 읽거나 공원에서 뛰어놀거나 요리를 함께 해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질 높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숙제를 함께 하거나 아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아들은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될 거예요. 이러한 경험들은 아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며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보다는 잠시라도 아들과 함께 눈을 맞추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시간이 아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존재는 때론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부모를 놀라게 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아들이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자아이들은 활동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감정 표현이 서툴러 오해를 사기도 하죠. 예를 들어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울기보다는 장난을 치거나 혼자 방에 들어가 침묵하는 등의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단순히 말을 안 듣는다고 치부하기보다는 아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구나라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아들의 감정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아들은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바탕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서툴고 미숙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것이 아들의 성장통임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아들이든 부모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곁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닐까요? 아들이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아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아들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성공했을 때는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들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죠. 우리 아들들이 어떤 모습이든 그 자체로 빛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들이란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기쁨을 더해주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거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들의 눈을 통해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아들의 순수한 마음에 공감하며 아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은 부모에게도 크나큰 축복입니다. 아들이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로 시작된다. 숨을 쉴 때마다 곁에 있었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다 외울 수 있을 만큼 작고 여린 생명으로 내 품에 안겼던 그날, 그때 아들은 일촌이었다. 피부치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살의 온도가 전해지는 거리, 말하지 않아도 닿는 거리. 하지만 아이는 자라고 시간은 흐르고 관계는 점점 달라진다. 아들이 대학을 가면 그렇게 가까웠던 아이는 사촌이 된다. 같은 집에 살아도 이제는 대화보다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하고 밥을 같이 먹는 것보다 각자의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게 자연스럽다. 같이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같이 있는 동안에 침묵이 익숙해진다. 군대에 가면 이제는 팔촌이 된다. 부모는 부대 주소로 편지를 보내고 아들은 짧은 통화 한 번에도 할 말을 정리해야 한다. 보고 싶다고 말하기보다 잘 지내라는 말로 감정을 감춘다. 보고 싶지만 너무 그리워도 차마 말하지 않는다. 왜냐면 서로가 알아서니까.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장가를 간다. 한 집의 남편이 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든다. 그 순간 사돈의 팔촌이 된다. 법적으로는 더 멀어졌고 심리적으로는 더 조심스러워진다.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내가 간섭하는 게 아닐까 조심해야 하고 찾아가도 될까 망설여야 하며 도움을 줘도 부담스러워할까 고민해야 한다. 더 이상 그의 인생에 내가 당연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게 된다. 그 아들이 아이를 낳는다. 그 순간 그는 나의 아들이 아니라 또 다른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 동포다. 함께 육아를 해본 사람. 밤을 새워본 사람, 나의 과거를 따라 걷는 누군가. 그러나 나의 현재에서는 더 멀어진 존재. 아들이 이민을 가면 그제야 해외 동포가 된다. 말은 연결돼 있지만 계절도 다르고 시차도 다르고 일상도 다르다. 명절마다 전화 한 통, 화면 속 웃는 얼굴 하나로 마음을 다 채우긴 어렵다. 사랑은 있지만 그 사랑은 거리를 이기지 못한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은 묻는다. 아드님은 잘 계세요? 그래. 잘 살면 나라의 아들이지.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 어디서도 환영받고 어디서도 칭찬받는다. 돈을 잘 벌면 사돈의 아들이다. 장모님께 사랑받고 처가 쪽 행사에도 잘 불려다니고 아내와 자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든든한 가장이 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모에게 연락은 더 적어진다. 엄마, 지금 바빠요. 아빠,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말은 짧고 통화 시간은 줄어든다. 그런데 만약 그 아들이 힘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삶이 무너지면 그땐 빚진 아들은 다시 내 아들이 된다. 누구의 아들도 아닌 다시 나의 자식. 어깨를 기대는 곳은 여전히 늙은 부모의 품이다. 내가 뭘 더 도와줘야 하나?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줄까? 그렇게 기꺼이 다시 가까워진다. 상처받은 자식은 언제나 부모에게 돌아온다. 하지만 상처받지 않고 잘 살아가는 자식은 너무 멀리 너무 잘 홀로 서 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한다. 아들이란 내 손으로 낳았지만 내 곁에 오래 머물지 않는 존재라고. 딸은 마음을 붙잡고
아들은 등을 돌린다. 아들은 부모를 기억하지만 함께 있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아들을 부모는 원망하지 않는다. 그저 오늘도 어디에 있든 잘 먹고 잘 자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며 핸드폰만 바라본다. 잘 지내니?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춥더라. 보내지 못한 메시지들이 부모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간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들이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를 응원합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라요. 아들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이 소중한 인연을 통해 매일매일 새로운 기쁨과 감동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평생에 걸쳐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므로 끊임없이 배우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